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지구촌도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봐야 할까요?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깊게 진단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굉장히 오래됐지라고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쟁 지역이다가 최근에 빈살만이 축구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평화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진 곳인가라고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역사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가장 가까운 거는 로마 시대로 가야 됩니다. 로마 시대 가장 네. 가까운 거죠. 네, 가장 네. 가까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살던 곳인데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기원 후 66년에 로마에 항쟁을 하거든요. 네. 항쟁을 하는데 로마한테 이길 수가 없겠죠. 네. 70년에 완패를 당합니다. 네. 완패를 당할 때 로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로마에 덤비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성전,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을 부숴요. 네.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딱 남겨둔 게 서쪽 벽만 남겨뒀어요. 네. 그거를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맨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웅얼 거리니까 밖에서 들리기에는 우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네. 부르는 거. 그게 서쪽 벽이에요. 네. 그것만 남겨둔 겁니다. 부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남겨둔 거 네. 보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까불지 말아라. 네. 그런 뜻을 남겨뒀는지 의견은 갈립니다만은 그게 그 유명한 서쪽벽이고요. 그러니까 70년에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3번 항상 제사를 지내러 와야 되는 예루살렘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죠. 들어오는 걸.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람들을 못 살게 했어요.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또 덤비는 게 132년입니다. 네. 제2차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2차 독립전쟁 때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로마가. 네.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유피테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주피터 신전도 만들고 그래서 주피터 신전이 있는 도시로 해서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바꿔버리려고 계획을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돼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제2차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135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이주 생활이 시작돼요. 네. 그리고 이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스페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 유대인으로 나누는데 가장 슬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쪽에서 네. 쭉 스페인 빼고요. 스페인은 굉장히 무슬림들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둘이는 굉장히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잘 살아요, 둘이. 네. 스페인에서도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게 제일 힘든 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박해를 역사적으로. 했고 네. 이들이 해방된 게 언제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게토에 살았어요. 네. 유대인들끼리만 사는 데 살았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디서 박해가 시작되냐면 러시아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 네. 집단 린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독일에서 그때 처음 나온 얘기가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시온주의. 시온으로 돌아가자. 네. 시온이라는 말이 그 팔레스타인을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이름이거든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온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네. 근데 파리에서 그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1894년에 뭘 보냐면 주파리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중요한 군사 기밀이 흘러 들어가는 간첩 사건이 나와요. 네, 드레피스 사건. 드레피스. 네. 드레피스가 누군지 아시죠?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네.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범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훗날 누명이었다고 알려진 네. 사건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드레피스가 군사 기밀을 유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유대인 전체에 대한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집단 린치라고 유대인들이 거의 그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헤르츠리거든요. 헤르츠리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개화된 가장 진보적인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만든 게 시온주의예요. 네. 시온주의 협회를 만들고 이분은 반드시 팔레스타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자. 우간다까지도 영국과 협의를 네.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시온주의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온주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당시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인들은요 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왜 반대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가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네. 멋대로 하느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한다. 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분들은 종교인들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온주의는 세속주의입니다 원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헤르츠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걸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요. 예, 유대인들이 쓰는 말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그걸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네.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대 민족주의를 만든 거고 네. 시온주의를. 그러면서 이 아랍 사람들과 이제 들어오면서 살게 되면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랍에서는 받아줬죠. 네. 불쌍하고 그랬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수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도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917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지역이거든요. 네.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패배 직전에 1917년에는 영국이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면서 영국은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면 네.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고 승리하면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워준다고 그랬고 이면 계약이 네.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한테 아랍 땅 태워줄 테니까 우리 네. 도와라.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겠다 네. 했고 유대인들한테는 당시에 영국의 거부인 로스차일드 가문에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홈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영국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만 해도 유대 자본가들이 네.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죠 그때는. 그래서 독일 편에 들었을까 봐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영국 편을 해서 1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약속을 했는데 잘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미 이 약속은 다 세상으로 공표가 돼버린 상태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편에서 사실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시작돼요.
영국 오히려 어쨌든 경제력이 유대인이 조금 더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던 영국이 유대인 편이 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당시에 그 벨포어라고 외무장관이었던 그분은 자기 글에다가 이런 말도 남겨요. 그 수십만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보다는 성서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그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성서를 읽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교가 아무래도 편해요. 예, 더 친근감이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유대에게 좋은 정책이 됐었고 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게 1936년부터 39년까지 정말 강렬한 저항이 일어나요. 네. 저항이 일어나니까 영국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아랍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10년 안에 10년 안에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이주를 수를 줄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네.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인가요? 네, 그 유명한 히틀러.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홀로코스트 시작하면서 네.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동정 의료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동정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 참 뒤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들어온 당연하죠. 사람들.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우리 네.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근데 같이 사는 것도까지는 괜찮은데 자꾸만 이제 땅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때 실은 팔레스타인이 지금 보면 굉장히 큰 실책이죠. 네. 히틀러 편에 붙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국과 프랑스 이쪽에 좀 힘을 네. 실어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을 분들. 지지하니까 네. 영국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럼 영국 꼴보기 영국이 싫어하는 독일 편에 들어서야 되는 거고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의 아주 좋은 선전체가 돼버려요. 네. 히틀러를 만나고 히틀러의 그 나치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이게 이제 뼈아픈 순간인데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순진했죠. 히틀러의 독일은 이게 우리를 식민화 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또 선전을 했고 네. 히틀러가 우리는 영국처럼 너네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데 관심 없다. 너희들 해방시켜주고 그런데 사실은 히틀러의 독일은 이탈리아와 둘이 또 네. 계산을 다 해서 네. 중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영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분한안을 내놓으려고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패착이 생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패착이 생기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아랍 운동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주역들이 다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를 지배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네. 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는 거의 역사적으로 한 덩어리로 네.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리아를 지배하면은 팔레스타인도 지배를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시리아의 일부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보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에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났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네. 시리아의 일부다. 우리는 시리아의 일부다. 네, 네. 이거를요 1919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파리 평화 회의에 가는데 그 팔레스타인 대표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리아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거절을 한 거네요. 그렇죠. 시리아의 일부다. 입장에서. 시리아의 일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정타 같은 말들을 어떤 말을 하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다. 본인들의 나라를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럴 팔레스타인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네. 이거를 주도를 팔레스타인 내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주면 되는데 다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의 흐름에 흘러가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분할을 다 반대합니다. 모든 분할을 다 반대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1947년 11월 달에 네. 유엔이 만든 분할안이 유엔의 상정이 돼요. 네. 그럼 그걸 막아야 되는데 네. 그게 통과가 됩니다. 네. 그게 지금의 형태인 건가요? 처음 네. 지금 형태보다 훨씬 더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형태죠. 1947년에는요. 예, 그 땅의 크기로 한 6대4 정도로 나뉘는데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60이고 팔레스타인 40이다. 그러니까 너 억울하다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막 지역이 커요. 네. 사막 못 쓰는 땅이 있기 때문에 60%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죠. 왜냐면 이거 다 내 건데. 원래 내 거였는데. 네. 네. 어떻게 이걸 띄워주느냐 이건 거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유대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인들이잖아요. 네.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해가지고 다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유럽인들이 주축이 된 유엔 기구에서 이 네. 땅을 나눈다니까 좀 반발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었고 그 유럽의 원죄예요. 네. 아니 유럽에 멀쩡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박해했으면 유럽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네. 건데 자기네들은 못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아랍 사람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 근데 국제사회는 냉철하지 않습니까? 1947년 11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분할안이 올라가고 분할안을 투표안에 붙여요.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떻게든 이게 부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통과합니다. 찬성 33표. 네. 예, 33표로 통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요거를 바탕으로 두고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는 도저히 머리 아프니까 나는 이제 손 띄고 나갈래 하고 나는 1948년 5월 14일 자정에 나갈 거야 하고 이미 선포해놓은 상태고 네. 분할은 1947년 11월 달에 통과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에 이제 영국이 나가는 날이잖아요.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자정에 나가는데 오후 4시에 이스라엘 독립운동자들, 시온주의자들이 텔아비브 박물관에 모입니다. 네. 영국 몰래. 네. 예, 영국 하면 또 난리 치니까 거기서 4시에 독립선언을 해요. 그 분할안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랍은 그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인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 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제1차 전쟁. 그래서 1차 전쟁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전쟁인데 1차 중동 전쟁. 1차 중동이 네. 1948년 이스라엘은 그걸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아랍이 실패합니다. 네. 근데 아랍이 실패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웠어야 되는 건데 네. 전부 다 아랍 형제들이 싸워줬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금방 이스라엘 정리해 줄게 했는데 정리를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좀 의지를 했던 거군요. 아랍의 그러니까 형제 모든 국가들의. 사실은요 네. 이 모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시리아 민족주의자들 아랍 사람들이었었어요. 시리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네.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무려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난민들이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집을 떠나왔는데 나 지금 열쇠는 있는데 내 집에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상황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받아주질 않아요. 70만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1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네. 아랍에서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네. 안나크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차 독립전쟁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독립은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들이라는 것은 참 별 볼 일 없게 됐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는만 해도 이집트하고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살기도 하고 난민으로 살고. 근데 팔레스타인 나라는 세우지 못한 겁니다.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내 땅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긴 게 67년 전쟁에 패한 다음부터예요. 67년 6.1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처참하게 아랍에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거의 다 뺏겨요. 네. 그러니까
동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의 중요한 구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1차 전쟁 때만 해도 요르단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제3차 6.1 전쟁 때 요르단이 그걸 뺏겨요. 네. 그리고 지금의 가자 지역도 그때 이스라엘이 뺏어온 겁니다. 시나이 반도하고 그다음에 골란고원도 이스라엘이 뺏어온 거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다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랍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 다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7년 전쟁이 중요한데 네. 67년 전쟁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땅을 6일 동안 해서 땅을 엄청나게 뺏었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뺏은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도요. 네. 그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국제법상. 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팔레스타인이 결국 국가를 못 세웠지만 지금 계속 국가 얘기 나왔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얘기하는 게 67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네. 67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된다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네. 땅이 되는 거고 가자나 이쪽도 다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뺏길 땅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죠. 근데 이 67년 전쟁에 참혹하게 패한 다음부터 아랍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립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밀어붙이기 좀 시작했고, 뒤늦은 감이 있었네요. 예, 그게 팔레스타인 네. 해방기구가 64년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역시 이집트의 입김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뿌리치고 67년에 아라파트가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이 상당히 늦은 거죠. 네,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렇게 좀 네. 나뉘어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네네. 땅 자체가 그거는 그럼 언제? 그러니까 67년 전쟁에서요. 아 그때. 예, 67년 전쟁에서 가자를 네. 이스라엘이 뺏어온 거고요. 그 서안 지역도 이스라엘이 뺏어온 거예요. 네. 그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네. 거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도 가자지구부터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를 다 뺏어왔는데 네. 73년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땅을 줄 테니 평화를 하자. 네.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갖고 이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네. 가자는 돌려주지 않고 가자는 이집트가 안 가지고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나이 반도까지는 이집트가 가져가고 가자는 계속 이스라엘의 지배력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가자의 하마스 지금 가자가 하마스가 있는 거죠. 하마스가 있는 세종시만한 거고. 크기. 네. 네. 거기 또 서안지구에는 그 온경파인 예, 파타 네가 네.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자지구가 일촉즉발인 상태. 교수님 굉장히 궁금한 얘기가 많고 흥미로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게 굉장히 풀리기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풀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네요. 네.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팔레스타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7년 이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했었으면 지금 이런 비극이 없었을지 몰라요. 네. 국가를 어떻게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진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성립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 예를 대표적으로 네. 레바논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동의 화약고다. 지금 화약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우리도 좀 역사적으로 지켜보고 배워야 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